애칭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개선한 연구 사례를 갖고 왔는데 시리즈에 다시까지 발명 관리를 활용하였고요. 국사이드 애칭 장비의 HCR 스크류 개선 연구를 진행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현업에서는 보다 중대하고 핵심적인 개선 사례들이 이제 많은데 제가 지금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내부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본 사례를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방법론 같은 것도 좋지만 아까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용 트리즈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 사례들, 적용한 사례들,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갖고 트리즈를 적용해서 연구한 사례, 그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로는 이렇게 5분 계시고요. 지도 교수이신 그 송명원 교수님까지 5인이 집계하였습니다. 문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플렉스 GX 장비는 그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플라즈마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최적화된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RF 파워와 반응성 가스를 활용하여 낮은 압력 환경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불필요한 패턴을 제거하거나 원하는 패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이제 압력, 온도, 가스, 유량 같은 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공정의 안정성과 저연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플렉스 GX의 핵심 부품인 HCR은 플라즈마를 웨이퍼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시켜서 애칭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달 손실을 최소화하고 웨이퍼를 ESC로 고정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플라즈마의 균일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 장비는 그 3D 레이어 구조의 애칭을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초미세 공정에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량과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플렉스 GX 장비를 사용한 웨이퍼 애칭은 고도로 정밀한 제어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웨이퍼는 ESC에 정확하게 고정이 되고 ESC는 웨이퍼가 공정 중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서 플라즈마로 인한 열적 손상을 방지하게 해줍니다. 웨이퍼가 고정된 후에는 챔버 내부는 낮은 압력 상태로 유지되고 반응성 가스가 주입이 됩니다. RF 파워가 활성화되면서 전기잔이 형성되고 이는 가스를 이온화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게 됩니다. 플라즈마는 웨이퍼 표면의 특정 패턴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HCR이 플라즈마의 균일성을 제어하게 됩니다. HCR은 전기잔과 자기잔을 활용하여 플라즈마의 위치와 밀도를 조정하고 초미세 패턴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즈마가 웨이퍼 표면을 도달하면 이제 화학적이거나 물리적 반응을 통해서 재료가 제거되고 발생한 물질은 배기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애칭 과정에서는 챔버의 압력과 온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되고 공정의 안정성과 제어성이 유지가 됩니다. 애칭이 완료되면 플라즈마와 RF 파워가 종료되고 웨이퍼는 제조를 ESC에서 분리돼서 제조를 위해서 후속 공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도체 애칭 공정에서 RF 파워 전염과 플라즈마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HCR은 공정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RF 파워는 고주파 전원에서 생성되어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 정기적 간섭과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플라즈마가 웨이퍼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제어됩니다. 그러나 이런 HCR 고정에 사용되는 육각 스크류는 장기 사용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3인치 파운드 토크로 조립했을 경우에는 부품 고정력이 부족해 공정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15인치 파운드 토크로 조립하면 고정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스크류 헤드의 미세한 손상이
이 손상은 이제 이런 플리즈마나 뭐 화학적 작용 이런 거에 노출되면서 그 미세하던 마모가 가속화가 되고 결국에는 헤드가 변형이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헤드 변형은 스크류 탈착을 어렵게 만들어서 탈착 작업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세정 주기마다 저 스크류를 교체해줘야 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지 보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정 효율성 또한 저하시키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딱 사람만 파악하고 접하게 됐을 때는 간단하게 몇 가지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토크를 3인치 파운드, 6인치 파운드, 9인치 파운드로 점진적으로 조립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도 시도를 해봤고, 토크렌즈의 팁 부품이 노후화가 됐다고 생각해서 일괄 교체하는 방식도 도입했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 내 규제 조건으로 플렉스 GX 바탕 파트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프로세스 레시피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스크류 재질하고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가 않아서 문제 해결의 폭이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기존 이제 방법론이나 이런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결과적으로 공정 효율성과 장비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새로운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HCR과 관련된 이런 한 복합적인 문제는 기술적 요소와 제한적 조건이 결합된 과제고 보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부품의 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상적인 작동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성 요소랑 프로세스 구성도를 작성해봤습니다. 반도체 에칭 공정의 HCR 버튼은 ESC가 웨이퍼를 정전기적 힘으로 고정하고 HCR이 플라즈마의 균일성을 유지해 엣지링 온도 상승을 완화하고 유니포미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너 필러링과 아우터 필러링은 각각 ESC 보호와 RF 파워 절연을 담당하며 엣지링과 커츠 커버링은 플라즈마 균일성과 침투 방지를 보장합니다. 전체 과정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어되어 공정 안정성과 제어성을 유지합니다. 각 구성 요소들의 작용과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도를 이용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HCR은 쿼츠 커버링, 아우터 필러링, 이너 필러링, 세라믹 인슐레이터링, ESC 등과 상호작용하고 플라즈마 환경에서 웨이퍼 에칭이 이루어집니다. 조립 과정에서는 토크 렌치와 스크류 헤드 사이에서 초기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후 플라즈마가 HCR 스크류와 직접 접촉하면서 표면에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가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손상은 심화되고 높은 토크와 플라즈마 손상이 결합해 스크류의 내구성이 약화되고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반복적인 조립과 플라즈마 작용은 스크류 헤드의 변형을 초래하고 정기적인 세정 과정에서 탈착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공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을 RCA 분석에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토크 렌치로 육각 스크류를 HCR에 조립을 하고 공정을 진행한 후 육각 스크류 헤드에 마모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는 HCR 위에 스크류 헤드 부분, 즉 오퍼레이팅 존에서 15인치 파운드의 토크로 조립하고 플라즈마가 작동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는 토크 렌치의 힘으로 인해 스크류 헤드의 육각 부분이 미세하게 마모가 되고 이 플라즈마의 보온과 화학적 반응으로 변형이 발생합니다. 시리즈의 인간관계 캐파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HCR 스크류의 그 미세 마모 변형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HCR 스크류 조립 토크 분석 결과 공정 안정성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상충되는 문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13인치 파운드 토크로 조립할 경우 스크류 자체의 손상은 없으나 고정력이 부족해 공정 중 부품이 흔들린다거나 이동하면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반면에 15인치 파운드 토크로 조립하면 스크류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지만 압력이 높아지면서 육각기보다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은 플라즈마 환경에서 더욱 심화되고 고온과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표면의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결국 반복적인 공정 과정에서 손상이 누적이 되고 이는 탈착이 어려운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지보수 시간을 제한시키고 추가 비용도 발생시키고 장비의 신뢰성, 생산성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스크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해결 방안 탐색을 위해서 기술 모순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HCR 스크류 조립 토크 분석 결과 공정 안정성과 스크류 내구성상의 상충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는데요. 13인치 파운드 토크로 조립하면 스크류 마모는 방지되지만 고정력이 부족해 부품이 흔들리거나 이동으로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15인치 파운드 토크로 조립하면 부품은 안정적으로 고정되지만 스크류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고 흘리지만 환경에서 마모가 가속화된다. 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공정은 탈착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져 유지보수 시간이 지연이 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요 파트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기존 이를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서 15인치 파운드 토크로 스크류를 조립했을 때 정상적으로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스크류 손상과 마모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 안정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5인치 파운드 토크로 파츠를 조립할 때 발생되는 이러한 해조 손상을 제거하기 위해 트리지의 39가지 공학적 매개 변수로 변환해서 모듈 행렬에 적용을 하였는데 기술적 모순에서 개선하려는 특성은 13번 물체 안정성이고 아카데믹 특성은 13번 모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입을 해본 결과 1번 분할 세분화, 18번 기계적 진동, 22번 전화 위복 유해물 이용 방법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 중 스크류 헤드 부분에 진동을 적용한다거나 유해물을 투입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1번 분할 세분화 원리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스크류 헤드와 토크의 기존 육각 형상을 한번 분할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육각인 부분을 다중각형 구도로 세분화해서 기존의 스크류에 가해지던 압력과 마찰을 분산시키자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이를 통해서 스크류 표면에 고르게 힘을 전달하여 손상과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기술적 모순을 분석하면서 스크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스크류를 15인치 파운드 토크로 조립할 경우에는 부품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공정 안정성 확보되고 확보되지만 스크류에 대한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돼서 손상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플라즈마 그리고 그 외의 영향들로 스크류의 마모가 가속화되면서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순의 분리 개념을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토크 렌치 때문에 스크류가 손상이 되니까 렌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스크류와 렌치 사이에 캡을 도입해서 압력 전달 경로를 분산시켜 특정 부위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중간층 역할을 삽입해서 스크류에 대한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 분리 방식은 스크류 헤드가 플라즈마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것도 최소화하고 조립 과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성 여부나 모순 해결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점수를 부여를 했는데 40가지 발명 원리를 적용한 해결안인 스크류 헤드와 토크의 쉐입을 다중각형 구도로 분할하는 방법이 가장 실용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이 방안은 이제 기타 추가적인 문제 발생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종적인 해결안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다중각형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십각형, 12각형, 5성, 6성 등 여러 구조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육성 디자인 스크류 헤드의 마모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토크 렌치와 스크류 헤드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힘을 아주
균일하게 분산시켜서 구조적 약점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육각망의 기존 스크류는 토크가 특정 부분에 집중이 되면서 구조적 약점이 생기고 지속적인 토크 적용과 플라즈마 환경의 열적 화학적 영향으로 손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스크류는 점차 육각에서 둥근 형태로 변하게 돼서 조립과 탈착 과정에서 기능적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육성 구조를 설계한 스크류는 토크가 스크류 전체에 고르게 분포가 되고 특정 부위에 힘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계는 구조적 손상을 방지하고 스크류에 대한 변형을 억제하여 높은 내구성과 조립 효율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육성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으며 이는 스크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공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 방안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종 해결안을 적용한 결과 스크류 교체 건수는 월 700건에서 0개로 감소하였고, 그리고 스크류 탭 작업 비용이 따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월 300 정도에서 완전히 소멸해서 지금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없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추가 비용이 사라지면서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스크류 교체 건수의 급감은 스크류 내구성 향상과 공정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였고, 탭 작업 비용의 완전 소멸은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스크류 교체와 탭 작업이 사라지면서 유지보수팀의 작업 부하가 줄어들었고 작업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며 장비 가동률 또한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신뢰성을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즈의 창의적 문제 해결 접근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비적 비용 절감 효과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류에 집중되는 압력과 플라즈마 환경에서 마모 문제는 트리즈 기능 분석과 캐카 분석을 통해 정확히 원인을 도출하였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40가지 발명 원리를 적용하여 빠르게 해결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크류 교체 건수 감소와 작업 비용 소멸로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트리즈의 창의적 문제 해결 접근법이 공정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아주 강력한 도구이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능 분석과 피카 분석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도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술적, 물리적 모순의 정의가 문제 해결 방안을 구상하는 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트리즈가 복잡한 문제들, 특히 공정, 저 같은 경우는 공정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이러한 사례들, 실제로 필요한 해결 방안들을 앞으로도 그런 쪽 위주로 저는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제가 일하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와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의 문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산업의 문제까지 더욱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트리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사이드 에처 장비, 에칭 장비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